정석 연습 문제는 구두로 한번 질문을 받아보고 워크북 질문 제보는 한 명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워크북의 질문 처리를 하겠어요. 6번 5단원 6번 제곱의 루트면은 그냥 바로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으로 바꾸시면 돼요. 고등수학에서. 그리고 그 뒤에 식은 완전 제곱식이지 않습니까? 완전 제곱식의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가 무의미합니다. 씹으세요. 요게 0이다. 근데 절대값이건 완전 제곱식이건 간에 실수의 다가 한 지시기 때문에 0 이상이다라는 상식이 있어야 되고요.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해서 0이라는 말은 둘 다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xy에 대한 연립일체 방정식이 완성된 거니까 저거를 풀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요. 세 명이 모르는데 의미 아닌 정수 n을 그럼 0 또는 자연수란술이네. 0 또는 자연수란술이고 얘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fn이라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모두 구하라고? 그럼 뭐 5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5번. F 5분의 1에 N 빼기 Fn? 가로공부 3개나 있네. 5로 나눈 나머지 요 정의한 함수를 2번 적용시켜서 이 함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n이 5의 배수일 때를 해볼게요. 그럼 이게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를 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없어지죠. FK인데 FK K는 그냥 정수인 건데 K도 0 또는 자연수인 건데요. 너무 이상하네. 왜 이상하냐면은 몇 개밖에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 나와버리면 이상한 거 아닌가? 값을 못 들고 가지고. 이게 답이에요? 뭐지? 그지 같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11번 이거 다 나왔기 때문에 다음 걸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은 뭐 설명이 부족했나? 자, 다시 할게요. 원래는 n이 ok일 때 ok 플러스 1일 때 2일 때 3일 때 5번 나오려고 했는데 일단 n이 ok일 때를 먼저 한 거야. n이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뭐 0이라든지 5라든지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한 겁니다. k는 0 또는 자연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n 자리에 ok를 집어넣은 거야. 얘네들은 뭐 그대로 써줘. 그대로 썼고 바로 그대로 썼고 n 자리에 ok를 넣었고 그리고 여기다 ok를 넣는 건데 f ok의 의미는 ok를 5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게 0이란 말이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보시는 바처럼 FK가 되버렸는데 K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다 되니까 결국 5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케이스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케이스에서는 뭐 일부분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따지고 있는 놈이 바보인 거지. 11번 두 정수 A, B인데 A 빼기 B가 4의 배수 1대 1을 기호 그걸 나타내기로 한다. A 빼기 B가 4의 배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B가 4의 배수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A와 B의 4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A가 4의 배수면 B도 4의 배수고 A가 4로 나눈 나머지 1이면 B도 그래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경우 그 두 수를 짝대기 3개로 연결짓겠다 그런 뜻인데 1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구만. A, C랑 B, C 이게 옳지 않은 거? 이 답 아닌가? 이것이면 요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왠지 알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지금 C가 지워진 거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C를 곱하면 이거 나누면 이거야. 아무튼 이건 알 것 같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으면 좋은데 뭐 세팅하시면 되냐면 A는 1이고 C는 4고 B는 2고 C는 4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4고 얘는 8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A도 1이잖아요.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레라고 하죠. 발레. 이런 걸 명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일을 발레라고 해요. 발레. 발레를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답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개일 수 있잖아. 계속 해볼게. 2번 A랑 B의 나머지가 같고 C랑 D의 나머지가 같으면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의 나머지가 같으냐. 요거는 참이겠죠. 참은 참인 건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A와 A는 4K1 플러스 얼, B는 4K2 플러스 얼, C는 4K3 플러스 S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D는 4K4 플러스 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K들은 다 다르게 하셔야 돼요. 몫이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 세트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걸 증명할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넣잖아요. 그럼 뭐 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세팅에서 A 플러스는 뭐가 되느냐? 4의 K1 플러스 K3 플러스 R 플러스 S였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4로 묶은 거 제외하면은 뒤에 더해지는 게 R 플러스 S일 거 아니야. 물론 R 플러스 S가 나머지란 보장은 없지만 R 플러스 S가 5 이상이라면 4 이상이라면 다시 4로 나눠버리면 되기 때문에 같은 나머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증명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증명 기법, 발레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자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3번 A랑 이거면 이거 이제 위치를 바꾼 거니까 되고요. 4번은 A랑 이건 이제 그 2번이랑 비슷한데 2번은 이제
덧셈이었고 4번 곱셈인 거거든. 그러면은 요 조건을 그대로 달고 와가지고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AC는 4K1 플러스 얼과 4K3 플러스 S 요걸로 표현될 건데 4로 묶이는 걸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얼 S겠죠. 그리고 BD도 마찬가지입니다. BD도 귀찮으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얼 S가 나머질 수 있는 거고 얼 S를 4로 나눈 녀석이 나머질 수 있는 건데 어쨌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번은 3단론법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갔어. 그럼 한 명씩 모르는 문제가 많더라. 씹힌 사람들은 도망가지 말고 질문하고 왔어요. 30번. 이건 수열 문제인데 수열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문제인데 루트 5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A1분의 1이다. 는 4 플러스 4 플러스 A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비슷한 짓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저런 A1, A2, A3를 수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N이라고 쓰는 건데 AN이라는 수열의 7번째 항과 8번째 항의 합을 구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수열이라는 내용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요 등식을 이용해서 A1을 찾는 것은 장난이거든. 그래서 그냥 저거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자가 요래요래 할까? 일단 요래요래 양면 뒤집을까?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은 4 플러스 A1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걸 유래하면 되겠지? 유래하면은 5 빼기 4니까 1이잖아? 쓰지 마시고 루트 5 플러스 2와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를 넘겨주면은 결국 A1이 루트 5 빼기 2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똑같은 수가 나왔다? 라는 것에서 착안하셔야 돼요. 똑같은 수가 나왔다. A1이. 그리고 이쪽 요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A2를 구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똑같은 부분을 제외하면은 결국 이게 이거랑 소리죠. 이 두 개가 같다. 요걸 이용해서 A2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앞서 A1이 얘랑 똑같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A1 자리에 이놈으로 바꿔치기를 하면은 그게 결국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이 반복돼서 모두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그런 눈치를 채주셔야 하는 거죠. 모두 같은 값을 갖는 수열이었다. 그래서 그냥 두 개의 합을 요구했으니까 저거의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한 명씩 모르고 쭉 가는데 55번 요런 괄호는 집합에서나 쓰는 거지 요런 데서는 안 씁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 x의 소수 부분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x에서 x의 정수를 뺐으니까 가우스 기호는 공식적인 약속인데 요런 기호는 없어요. 요런 기호는 집합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요런 기호를 누구한테 보여주잖아? 그러면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 문제에서 정의한 것처럼 활용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만 약속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문제에서만 이 기호는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에서 정수분을 뺀 거니까 결국 소수분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소수부분이다. 소수부분은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x가 5 빼기 루트 3일 때 이 저렇게 생기는 곳에 뭐 역수도 취하고 막 이렇게 하래. 자, 가우스 여기 정수부분이고요. 소수부분이고요. 소수부분이고요. 요 x자리에 5 빼기 루트 3을 일단 넣는 거죠. 이 계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1승이 뭔지 모르겠구나. 마이너스 1승은 역수를 취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역수 취해진 결과값의 소수부분을 찾고 그것에 역수를 다시 취하고 그 결과값을 찾은 다음에 그것의 정수분을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와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였네. 마이너스 1제곱의 의미는 별거 아니야. 수원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역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A의 마이너스 1승은 A고요. 자, 그러면 이 5 빼기 루트 3의 눈 떠! 5 빼기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루트 3 대충 얼마죠? 1.xx잖아요. 5 빼기 1.xx는 뭐예요? 3.xx잖아요. 그럼 3 빼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2 빼기 루트 3 여기까지. 요 괄호 처리한 것까지가 2 빼기 루트 3. 2 빼기 루트 3의 역수 암산합시다. 2 빼기 루트 3분의 1. 그럼 아래 위로 2 더하기 3 곱했을 거고 부분 1 될 거니 무시하시면 2 더하기 루트 3 여기까지가 2 더하기 루트 3 요거에 마이너스 1승의 가우스 여기까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2 더하기 루트 3의 정수분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3을 뺀 것까지가 요 괄호를 처리한 거죠. 3을 빼게 되면은 루트 3 빼기 1, 루트 3 빼기 1의 역수. 그러면 암산을 또 때리면은 루트 3 빼기 1의 역수니까 분모는 2고요. 분자는 루트 3 플러스 1 되는 거죠. 요거의 정수 부분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5 시기에 나누기 2니까 1.5 시기란 소리죠. 1이면 마지막 질문 56번 56번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정수 부분이 이것도 이제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정수 부분 fn 소수 부분 gn 소수 부분분의 정수 부분의 정수 부분을 구해라.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요 놈은 루트 n 제곱보다는 크고 이제 루트 n을 생각하는 이유는 루트 n 제곱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가 n 제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값이 어떤 정수 사이인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호 안에 왜냐면 얘가 근호가 실려 있으니까 반드시 양쪽 다 근호가 있을 필요가 있고 근호 안에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로 그 새끼 정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러면 결국 얘는 n보다 크다라는 거 확실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1차이가 나야지만 정확한 정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보다 1 큰 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들어가야 하는 수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을 봤더니 맞는 말이고 요 놈하고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가 전체가. 근데 얘는 실제로 n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n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이 수의 정수는 n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fn은 n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맞아. fn은 n이고 gn은 원래 수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서 n을 뺀 거 이런 식으로 찾은 거고요. 이거를 거기 요구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정수분을 공유해보면 되는 거예요. GM분의 FN이란
루트 n제곱 플러스 n 빼기 n분의 n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이제 유리화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래 위로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게 되면은 이건 뚜껑 나가고 이건 제곱되니까 분모는 n제곱 날아가면서 n밖에 안 남아. 그 n이 없어져. 쓸 필요 없어. 그리고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건데 이 새끼는 앞서 정수분 n이다 라고 쳐놨으니까 정수분이 n인 놈이랑 n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2n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끝났고요. 정석 연습 문제는 구두로 한번 받아보자. 정석 연습 문제가 있는 페이지를 펴보세요. 정석 노트로 푸셔도 되고 책이 있는 사람은 90페이지를 피시라고요. 90페이지. 지우가 몇 번 말했지? 몇 번 이랬지? 3번? 8번? 9번? 3번 나도 모른다 손들어. 3번 5-3번 나도 모른다 손드세요. 승준이? 너 어차피 내일 나와야 돼서 안 했냐 이번 주에는? 5-3번 여기 그 모르는 거 있다고 제보한 사람은 지우밖에 없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 두 양의 정수, 자연수 A, B가 있는데 A를 5로 나눈 나머지는 2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A는 OK 플러스 근데 이게 A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K에다가는 0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공 이따 쓰시고 B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모르니까 O L 플러스 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L도 똑같이 0부터 정수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A 제곱 플러스 B를 이걸 만드는 겁니다. A 제곱 플러스 B가 O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L 플러스 R인데 5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엮어 대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전개에서 있는 3개 항 중에 5를 갖고 있는 놈을 5로 묶는 상태니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 새끼도 여기 넣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고 여기에 편입될 수 없는 게 얼과 4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놈이 나머지란 뜻은 아닌데 얘가 뭐 5를 넘어서면은 5를 빼주면 나머지인 거지. 그러니까 아래 범위에 따라서 얼 플러스 4가 나머지거나 여기서 5를 뺀 얼 마이너스 1이 나머지구나. 그게 답인데 근데 나머지 3이라잖아요. 얘가 3이면 얼이 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를 뺀 게 아니면 이게 그냥 3 더하기 5이 8이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B의 나머지는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8번 모르는 사람? 소연이? 소연이 왜 요즘 문제 제보를 안 한 거야? 깜빡하고? 이거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오늘 뺐어. 아, 그 보낼 당시에는 안 했고. 오케이. 철저하게 전날에 보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늦게라도 완성됐으면은 톡을 하시면 돼요. 반영을 하니까. 5-8번은 일단은 이걸 푸셔야 돼요. A제곱 더하기 루트 2는 B제곱 더하기 루트 2A. 여기 지금 A, B가 바뀐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은 엄청 특이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항상 저걸 먼저
건드려서 A, B의 관계식을 차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 당연히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수분해하는 뜻이거든요. A제곱 빼기 B제곱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고요. 요거 데리고 와서 루트 1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통인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A 빼기 B로 묶이니까 A는 B거나 A 더하기 B 빼기 2는 0이다 그런 뜻인데 A는 B가 아니랬거든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걸 묶지 말고 여기서 바로 날리시면 돼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결국엔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A 플러스 B가 루트 2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구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이 두 개가 뭐로 같다고 돼 있냐면은 루트 3으로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 A분의 B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네요. 그럼 그냥 요렇게 엮은 식의 B자리에 얘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A제곱 플러스 루트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데리고 올게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요. 정리를 하면은 A제곱 빼기 루트 2A 더하기 2 빼기 루트 3 은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저기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면 B에 대한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게 다 이게 대칭적이잖아. 그러니까 B에 대한 식을 또 쓰는 것은 조금 짜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이 식에다가 A를 루트 2 빼기 B로 바꾸는 거야. 이 식에다가 B를 빼기 A 플러스로 바꾸면 뭐가 다른데? 문자만 다르면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요 두 개를 이걸 이용해서 정리한 식은 이걸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돌고 도는 느낌일 때는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의미냐? 이런 식을 보면은 네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원래 이거였던 거예요. x제곱 빼기 루트 2x 더하기 2 빼기 루트 3은 빵이라는 2차방식 있었는데 그 x자리에 a, b가 들어갔을 때만 0이다 이런 주장이니까 결국 얘의 두 근이 a, b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과계수의 관계 알죠? 3-1 심화할 때 다 배웠을 거예요. A 구수학을 풀려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플러스 B는 루트 2고 A, B는 2 빼기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활용해서 걔를 통분을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이용을 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죠. 통분을 하면은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AB 자리에 2 빼기 루트 3을 집어넣으시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배를 빼는 거니까 요거 제곱인 2에서 요거 두 배를 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묶어서 루트 3 빼기 1 이런 거 묶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네요. 그러면 유리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뭐 계산이 길어. 2루트 3 빼기 루트 3 없어지도 않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유리수 부분은 1이네요. 2 플러스 2루트 3 고르면 되는 거. 4번 이런 식으로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닐 거야. 5단원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뭐 요거 해가지고 이거 근해 공식으로 A 찾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도 물론 답이 나오긴 할 건데
근데 내 예상에는 a분의 b, b분의 a가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를 연결을 시키면은 a분의 b에 대한 이차 방식 만들어지나? 그런 예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공통수학원의 개념을 다 안다고 치면 이런 풀이가 가장 최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번 모르는 사람? 누구세요? 9번 모르는 사람. 동현이? 너 왜 안 했어? 안 보냈어? 지금 보니까 뭐라고?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꼼꼼하게 안 챙겨야 돼. 본인 인생들이에요. 본인 인생들 꼼꼼하게 챙기세요. X, Y가 그런 모양이고 구하라고 하는 식이 일단 이상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 위로 루트 x 플러스 루트 y 곱하는 꼴이고 분모는 x 빼기 y 분자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전개를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x, y를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난 이 x, y를 다 구하기도 싫다. 이중근호도 베끼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합과 곱을 구해서 차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합을 찾기도 어려워. 왜냐면 이중근호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당연히 개십죠. 14. 그 다음에 곱하기는 가능합니다. 곱하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보면 되니까 그럼 루트를 한 방에 쓴 다음에 7의 제곱 빼기 40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루트 4기가 2예요. 이걸 가지고 이 두 개 구하는 것은 일반이니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의 2배 18 걷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얘는 루트 18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원래는 뿔만을 써야 되는데 주어진 x, y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x 플러스 y와 x 빼기 y가 다 양수입니다. 그럼 x 빼기 y를 만들려면 여기서 2배 한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인 거죠. 루트 10. 그리고 요 자리에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2 루트 2. 동량인 거죠. 5. 잠깐만. 5 루트 2인 거죠. 루트 10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트 2랑 루트 10을 나눠서 루트 5가 되고 루트 5랑 5를 나눠서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네, 답이 이렇게. 유리하는 게 아니고요. 유리하는 게 아니라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추 다 끝났고요. 진도를 나가겠어요. 복소수. 복소수가 그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은 엄청 많은 편인데요. 여기 정석은 이상하게도 몇 페이지가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복소수야말로 가르친 다음에 연습 문제 내잖아 숙제로 그럼 다 모릅니다. 거의 모든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풀 거야. 연습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본인 힘으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아무튼 기본 문제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를 마저 풀고 연습 문제를 쭉 풀어드리겠다. 연습 문제 푸는 장면을 보면서 학습하시는 겁니다. 기본 문제 6-5번 보세요. 이차방정식의 근해에서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복소수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복소수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엄청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형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갖는다. 주면 안 돼요. 기본 문제 6-5.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다음 물으면 답하시오. 1번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 바는 켤레를 의미한댔죠. 켤레의 의미는 허수분의 부호가 바뀐 거. 가.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와 같은데요. 그것임을 보여라. 그런 문제입니다. 곱하기도요. 알파 베타의 바는 알파 바와 베타 바의 곱과 같다. 라는 것도 켤레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이기는 보일 건데 얘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당연한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부분이 당연한 거냐, 그냥 바는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도 되고 찢어져 있는 걸 합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바는 찢어도 되고 합쳐도 됩니다. 그럼 뭐 증명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수수의 일반적인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알파를 a 플러스 bi로 하고 베타를 c 플러스 di로 하고요. 이런 거 끝내시면 안 되고 a, b, c, d가 다 실수해야 돼. a, b, c, d가 허수는 이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모르는 복소수를 만났을 때는 이런 세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증명을 할 때거나 아니면 복소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를 풀 때 뭐 좀 더 간단한 방법이 떠올리지 않을 때는 항상 저런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좌변은, 이 식의 좌변은 뭐가 되냐면 일단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더한 다음에 바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i의 바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제 바의 정의에 따라서 허수분의 꼴을 바꾸는 거지. a 더하기 c 빼기 b 더하기 d 이렇게 됩니다. 우변은 바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의 바를 적으면 a 빼기 bi고 이 새끼의 바를 적으면 c 빼기 di일 거 아니야. 요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실수분 허수분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장하지야. 두 개를 먼저 곱해라. 그러면 좌변은 AC 요래요래해서 AC 실수부분 요래요래해서 마이너스 BD 더하기 요래요래해서 AD 요래요래해서 BC겠죠? 요 부분이 허수겠죠? 허수 부분이겠죠? 요렇게다가 바를 때려라 그런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AC 빼기 BD는 그대로 있고 빼기를 여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변은요, 바를 먼저 때린 다음에 곱해라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알파 바는 a 빼기 bi고 베타 바는 c 빼기 di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의 실수 부분은 얘를 골라서 ac 얘를 골라서 마이너스가 플러스에다가 bd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d가 맞죠. 그 다음에 얘를 골라서 마이너스 AD 얘를 골라서 마이너스 BC 당연히 마이너스 묵을 내는 거지.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뺄셈 나눗셈까지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랑도 같은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 이 분수 전체에다가 바를 때리라는 소리거든요. 얘는 이렇게 바분의 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왔다 갔다 돼야 돼. 왔다 갔다 돼야 돼요. 이게 더 편한 문제가 있고 이게 더 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판단을 하면서 자유자재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요런 거에 바를 씌워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일일이 다 바를 때리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바를 때리는 거예요. 이는 때릴 게 없어요, 발을. 그리고 이제 OI 얘는 허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오케이? 모든 항에다가 모든 구성에다가 다 발을 때린 거가 전체 발을 때린 거랑 똑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의미냐면 알파를 3번 곱한 다음에 발을 때린 거잖아. 그럼 곱셈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 두 개는 다른 모양이야. 얘는 켤레를 세제곱하라는 거고 얘는 세제곱을 한 다음에 켤레를 하는 거거든. 연산의 순서가. 근데 그게 그거라고요. 이런 성질에 의해서 바는 아무렇게나 씌워도 된다. 이렇게. 요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바는 찢어도 되고 합쳐도 된다. 2번. 그래서 이런 성질을 활용해서 2번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은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 자, 두 복소수가 제시가 돼 있고 그 복소수의 연산값을 구하는 미션인데요. 알파는 1 플러스 2i, 베타는 헷갈리니까요. 습관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3i 라고 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괜히 3i 빼기 1로 쓰게 되면은 3i 빼기 1로 끌고 가면서 실수하는 놈들 아니면 3 빼기 i로 그냥 아예 바꿔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애 있거든. 그러지 말고 항상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으로 습관적으로 써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파 알파 바 베타 베타 바 아니네. 알파 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바 더하기 베타 베타 바 이렇게요. 4개의 수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알파가 나왔으니까 알파 바는 1 빼기 2i로 넣고 계산. 이게 일일이 다 계산한다. 일일이 다 계산한 다음에 덧셈을 한다? 그러면 또 계산 실수 나와가지고 틀릴 수 있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4개면은 2개씩 엮어서 인수분해 하라.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를 알파 바로 엮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생기고 얘를 베타 바로 엮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생기니까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죠. 인수분해하는 식만 쓰면 결국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알파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2개를 더해서 5i다. 5i로 바꿔주시고 얘는 성질에 의해서 이놈의 켤레다라는 뜻이니까 요 수의 켤레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요. 계산을 최소화하는 풀이를 최적화 풀이라고 나는 부르고 나는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배우시는 게 좋다. 유제 6-7번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어요. 바에 바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 째줄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바 이렇게. 근데 이제 바바의 의미는 아닌 게 아니란 거잖아. 그러니까 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베타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바에 바를 걸면 그대로 돌아간다. 당연합니다. 마이너스 다음 또 단 거니까요. 그래서 유제 6-7번의 1번은 그에 대한 얘기고. 저희 이제 6-7번이 뭐라고? 6-7번이 정상이지. 없니? 그래. 8번은 있니? 네. 8번 풀어보세요. 유제 6-10번 없어도 돼요. 방금 내가 다 말씀드린 이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바의 바는 원상복구.
왜? 어? 풀이가 왜 없어? 우리 어디다 풀었어? 아니 풀이를 봐야겠다고? 아니 선 방금 내 설명을 들었잖아. 응? 내신 보고 와가지고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구만. 내가 도와드려야죠.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베타는 1 플러스 i로 적으시고요. 구하라고 하는 식은 알파가 2 알파 베타가 2 알파바 베타 4 베타 베타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항이 4개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2개씩 엮어서 인수분해를 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앞에 2개는 알파로 남는 게 알파바 2 베타바네요. 뒤에 2개는 2 베타로 남는 게 똑같거든요. 그럼 다시 얘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알파 플러스 2 베타와 그것의 켤레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저기 주어진 걸로 알파 더하기 2 베타를 계산을 하면은 1 플러스 3i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뒤에는 1 빼기 3i고 이 정도는 암산을 합시다. 이제 1 빼기 9i 적으니까 답은 10인 거죠. 연습 문제로 들어간다. 근데 6-1번은 계산이기 때문에 다 하진 않을 거고요. 한 2개 정도만 풀어보겠어요. 6-1번만. 어차피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풀어준 문제도 다 다시 본인 힘으로 푸셔야 돼요. 본인 힘으로 풀어서 모르는 거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런 거 다 질문하셔야 돼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6-1번을 7번. 그러니까 내 풀이를 한번 구경했다고 해서 절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힘으로 풀고 내 풀이를 다시 뒤적거리기 전에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 다시 물어보셔야 된다. 다시 풀이를 봐야 돼. 내가 또 2번째 풀고 할 때 또 다른 풀이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다르거든요. 내가 뭐 여기 있는 문제 풀려고 수업 준비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즉석에서 푸는 거라. 7번은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마사 루트 마구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제곱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생각하든지 절대값 그렇게 하자. 절대값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제곱의 루트니까 제곱의 루트는 언제나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 제곱근 2개 곱인데 둘 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한 방에 쓰고 싶으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한다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다시고 루트 4, 9, 3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4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인 거지.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생각 못하면 어쩌려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루트 16인 거고요. 얘는 (2i) 곱하기 3i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16은 4고요. 얘는 6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8번이랑 10번이 똑같은 모양이니까 10번 할게요. 10번 두 수의 곱인데 전부 다 50승이니까 당연히 지수 법칙에 따라서 밑끼리 곱한 것을 50승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분모는 2는 4 쓰시면 되고 전체 50승
그 다음에 분자는 허수의 곱셈, 복소수의 곱셈 하시면 되는 거죠. 1 빼기 루트 1 빼기 루트 3i와 루트 3 빼기 i 요렇게 당연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나는 이게 암산이 되지만 여러분들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적어드린 거예요. 4분의 실수 부분은 루트 3 빼기 루트 3 없는 거지. 허수 부분만 있어. 허수 부분은 빼기 i 빼기 3i 빼기 4i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i다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이너스 i 50승. 그럼 마이너스 따로 i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는 50승이니까 없어진 거고 i 50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50을 서로 나눈 나머지는 2니까 i 제곱에서 떠올리시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요렇게 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3개니까 3개를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번만 해볼게요. 6-2번에 2번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분수식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통분 아니면은 이게 두 개가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것의 역수를 더하는 곳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통분을 할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 바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바의 제곱 이거죠. 이거는 방금 전에 강조한 그 바의 성질 이딴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베타 바를 주어진 베타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알파는 1 플러스 2i 라고 했고 베타가 그 상태니까 베타바는 당연히 2 플러스 i라 쓰면 되는 거죠. 요거 분의 1 플러스 2i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i의 제곱 요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6-3번 요런 문제가 내신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 빈출이고 반드시 암기해냈습니다. 반드시 똑바로 암기하셔야 돼요. 복소수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필수 암기 공식이에요. 주어진 조건이 이러하다. 루트 x 빼기 2 곱하기 루트 x 빼기 5가 당연히 루트 x 빼기 2 x 빼기 5일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달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언젠지를 복소수를 배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한다고. 언제라고 했어? 둘 다 음수일 때라고 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거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양쪽이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각각이 0 이하다로 가시는 거예요. x가 x 빼기 2가 0 이하니까 x가 2 이하. 그리고 x 빼기 5도 0 이하니까 x가 5 이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된 x의 범위는 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나눗셈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그런 식이 있는 거죠. 루트 x 빼기 4분의 루트 x가 당연히 루트 x 빼기 4분의 x로 바뀌어야 할 텐데 아주 가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달릴 때가 있다. 오케이? 이게 그냥 수로 나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달릴지 안 달릴지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자로 나와 있는 문제는 암기를 안 하고서 안 된다니까. 암기하면 개 깔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언제 됐어요?
이때 언제 됐어? 기억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이때 언제 됐어? 응?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하지 않았냐 안 기억하라고. 이때는 언제 됐어? 어? 분모가. 아 그렇지. 분모만 음수를 때렸습니다. 근데 분모는 애초에 0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x 빼기 4는 0을 빼고 부등식 쓰셔야 되고요. 분자가 0인 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는 0을 포함해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분모만 음수다 라는 걸 암기하고 사셔야 하기 때문에 x 빼기 4는 0이면 안 되죠.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애초에 이놈의 생김새에 의해서 0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 분자는 0이 돼도 양쪽 0이 많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0 이상이다 라고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얘의 공통범위는 뭡니까? x는 0 이상 3 미만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두 개 연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x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입니다. 0 이상 2 이하인 걸 들고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거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를 간단히 하시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문제를 냈잖아. 그러면 틀린 놈은 9등급밖에 없어요. 너네들은 9등급이 아니지 5등급밖에 없어. 5등급의 애들이나 틀리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내잖아? 그럼 한 3등급 전에도 다 틀립니다. 왜냐면 안 외우거든요. 내가 그렇게 암기하라고 했는데도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이런 조건을 주는 의도는 각각의 부호에 의해서 x 범위를 찾으라는 거다.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미친 듯이 중요한 건데 4번의 중요도는 얘에 비하면 그러니까 얘는 4번의 중요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거는 내신 필출이에요. 빈출이 아니고. 빈출은 자주 나온다는 뜻이죠. 이 학교에서는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필출은 어느 학교건 다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내신 필출인데 일명 W가 아니고 오메가입니다. 이런 오메가.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 아주 특징적인. 그러니까 i의 거듭 제곱도 물론 특징적이지만 i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듭 제곱의 규칙이 있는 그런 수 중에 가장 쉬운 거, 가장 다루기가 쉬운 게 오메가라서 고등학생들은 쉬운 수학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메가가 나온다 시험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값이 얼마인지 외우기까지 물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실제 고1이 돼서 내신 대비할 때 오메가로 주로 주어지는 건 이렇게 생긴 호수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복소수 단원이잖아. 얘는 복소수 단원보다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오냐면 복소수에서도 물론 나오지만은 지금 뭐 이미 나와 있잖아 문제가. 복소수에서 나오지만 어디에 더 많이 나오냐면 3차 방정식에서 더 많이 나와요. 두 군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복소수는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고 고차 방정식은 보통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에 다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아주 중요하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복소수 파트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냐 여기서 나오는 문제냐에 따라 문제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해. 아무튼 똑같은 걸 다루고 있는 거야. 오메가라는 호수를. 오메가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오메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오메가가 그냥 대놓고 주어진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복소수 단원이니까. 이 오메가는 이런 모양의 호수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1, 2, 3번 다 풀 거야. 1번 오메가 세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들, 앞으로 내가 할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얘를 세제곱하겠죠. 세제곱을 해서 8분의 완전 세제곱씩 전개하는 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공식에 입각해서 막 전개 나갈 건데, 그렇게 풀면 안 돼. 이 내신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메가를 보지 않습니까? 오메가를 보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랑 뭐야? 2를 얘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2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네가 해야 할 일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오메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실수 계수입니다.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뭔지 보입니다. 그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송은이가. 2를 넘기고 마이너스를 넘기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허수 부분만 한쪽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허수 부분만 한쪽에 남겨서 그 새끼를 제곱해야지만 개수가 전부 실수 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이유를 알고 있어야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2를 넘기고 마이너스를 넘긴다. 왜? 왠지 모르면 다음에 못할 수가 있다. 2를 넘기고 마이너스를 넘기는 이유는 요 새끼를 홀로 남기기 위해서야. 왜 요 새끼를 홀로 남기느냐? 제곱하려고. 왜 제곱하는데? 실수 계수를 만들려고. 이런 이유들을 다 알고 있어야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해요. 그러면 4오메가 제곱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삼이 되겠죠? 대꼬와 4 나누면 이 목표 달성이 됩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죠. 오메가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식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요 식에다가 오메가 빼기 1을 곱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곱셈 공식이 완벽하게 외워져 있는 애들은 당연히 하는 생각이고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바로 세제곱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정보를 캐낼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요 두 개의 오메가 관련 공식을 가지고 그 구하라고 하는 식을 가지고 놀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메가 문제는 그렇다. 이렇게 해서 1이고요. 요 두 개 가지고 2번, 3번 다 풉니다. 2번은 오메가 11제곱.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 초반 단원이다 보니까 문제에 한계가 있어. 좀 쉽고 여기는 배울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거 많이 나와요. 지금은 좀 쉬운 것들밖에 없다. 연습 문제 있는 것들도.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개념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오메가의 거듭 제곱은 오메가 제곱 1로 반복된다. 이렇게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3주기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오메가가 아닌 다른 복소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 새끼가 6제곱 했던 1이 나왔다. 그러면 걔는 6주가 바뀐 거야. 1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을 넘어가는 놈들은 당연히 세제곱한 게 1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새끼는 오메가 제곱, 이 새끼는 오메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식이 이거 그 자체지. 그러니까 0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분수니까 통분하면 되겠죠.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얘가 없잖아. 넘기면 되잖아.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야. 당연히 약분 되는 거야. 오메가는 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네. 오메가 11제곱 플러스 오메가 10제곱이 왜 저렇게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6제곱. 오케이? 그러니까 오메가나 오메가 4제곱이나 둘 다 오메가다라는 거지. 오메가 7제곱이나.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거듭제곱이면 다 오메가인 거고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거듭제곱이면 다 오메가 제곱이다. 그런 뜻이라고. 얘는 나머지가 2고 얘는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됐나요? 정리되셨나요? 여기 3,000원씩 가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 거니까 물론 지금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 수업에서 많은 문제를 풀지 않을 거고 아무튼 한 번 더 언급할 거고 이때 가서 한 번 더 언급할 거고 내신 대비를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겠어. 고등학생 돼가지고 내신 대비를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나랑 한다라고 치면은 오메가 관련해서 문제가 100개 넘게 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할게요. 6-5번에 A, B가 그와 같은 무리수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A, B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분수의 합의 10제곱이란 말이야. 당연히 그거를 A, B 자리에 집어넣을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일단 구하라고 하는 식부터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겠죠. 10제곱도 잠깐 놔두고요. 그냥 분수만 쓸게요. 당연히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A 빼기 BI분의 켤레관계네, 그죠? 켤레관계에 있는 시기에 분수꼴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A, B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각각을 유리화한다기보다는 바로 통로항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분모는 요 두 개를 곱한다는 얘기거든요. 요 두 개 곱할게요. 곱하는 것을 바로 계산할게. 정리한 거를. 그러면 요렇게 해서 A, B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AB 없어요.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A 제곱 I 요렇게 해서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I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런 걸 뭐라 그랬어? 얘 이름이 뭐라고? I밖에 없는 거 뭐라 그랬어? 순호수지, 순호수.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어떤 짓을 하시냐면 당연히 얘랑은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더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산을 감했을 거야. 요 두 개를 곱하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실수분이 AB 그리고 요도 AB거든요. 2AB 그 다음에 허수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해서 플러스 B제곱 더하기 요 두 개 곱할 차례입니다. 요렇게 해서 AB 요렇게 해서 더 AB 그럼 또 2AB네. 그럼 4 하자. 그 다음에 허수부분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해서 플러스 A제곱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쵸?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I분의 4A 이렇게 합시다. 그럼 당연히 뭐 하라고 주장하는 거야? A, B를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A, B의 곱이랑 A, B의 합 먼저 찾아가지고 요거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장한 대로 하셔야 돼. 근데 어차피 A, B를 보자마자 네가 든 생각이 두 개 합과 곱을 찾는 게 미리 놓고 그걸 바탕으로 풀어야겠구나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냥 이렇게 싱크가 맞아 떨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A는 유리화를 암산을 해버리면 루트 3 플러스 1인 거고, B는 유리화를 암산으로 하면은 루트 3 빼기 1인 거죠. 그래서 AB의 곱은 2, AB의 차를 쓸까? AB의 차는 2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배를 더하는 거니까 8. 요 결과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8i분의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i분의 1인 거고 아래 위로 i를 곱하면 결국엔 i였다는 거죠. i였어요. i의 10제곱은 뭐냐? 그런 얘기고 10은 살아남은 나머지가 2니까 i 제곱 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1 이런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다. 됐죠? 약간 만이라도 3000% 빠져버리면 3000% 빠져버린다는 말은 뭐야? 옛날 말인데 그냥 막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B라는 주제, C라는 주제로 막 새 나가는 거, 논적 이탈되는 거 그런 걸 3000 빠진다 그러거든. 이 계산 과정에서 논적 이탈해버리면 복잡해져서 틀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요런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 마이너스 8i분의 8이면 네? 아니 마이너스 i분의 1. 아, 그렇게 해서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6-6번 요거는 학평 기출이에요. 학평 기출. 학평이 뭔지 아니?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학평이 뭔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학평이란 두 글자. 모르는 사람. 뭔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다시. 제인이 아는 거 아니야? 근데 학력평가지. 학력평가 뭔데? 학력평가 뭔데? 시험 무슨 시험인데? 무슨 시험? 언제 보는 시험인데? 뭐? 학기? 아니야.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야. 학평은. 학원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더더욱 아니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만드는 시험이야. 전국적인 시험.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3월 학평을 보거든요. 3월 학평을 보고 그리고 6월 학평을 보고 9월 학평을 봐요. 6월은 안 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두 개거든요. 3월 학평은 시험 범위가 중3 전체고 9월 학평은 시험 범위가 공통수학 1 전체야. 그 지금 선행하는 애들도 공통수학 1이 제대로 됐는지 알고 싶으면 9월 학평은 지가 알아서 본다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난 학평 시험지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0분이거든 시간이. 한 90분쯤 재가지고 서로 문제를 쭉 풀어보는 거예요. 수능 스타일의 그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험인데 그 학평에 나왔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문제가 6-6번이 9월 그러니까 몇 년도 9월 언젠가 몇 번짜리. 아니 4점짜리야 4점짜리. 4점이 제일 고배점이구나. 쉬운 문제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씩 학평 기출이란 말을 할 거야. 왜 여기 적혀있지도 않은데 학평 기출인 걸 아느냐? 20년 동안 고등학생을 가르쳤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게 이상하죠. 최근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선 다 아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돼 있을 겁니다. 학평 기출의 의미는 바로 그렇다. n을 구하는 건데요. 자연수
i분의 1 i 제곱분의 2 i 세제곱분의 3 이건 i n제곱분의 n 꼴이죠. 그런 애들을 다 더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요. i 4제곱분의 4 대레레 끝을 안 알려준 거죠. i n제곱분의 n 끝을 안 알려주고 이 결과값을 알려준 겁니다. 결과값이 이렇게 되려면 어디에서 끝나야 하나요? 저런 식을 몇 개 더해야 하나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지. 도저히 모르겠으면 보기 5개로 다 해보시면 돼. 그렇지만 그건 이제 실제로 네가 학평을 풀고 있는데 도저히 모를 때 하는 짓이고 우리는 그냥 이 문제를 난 분석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분석의 방법을 소개시켜드려야 하겠죠. 얘는 뭐예요? 이거 안 이쁘잖아요. 이쁘게 바꾸면 뭐예요? 마이너스 i.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얘는 뭐예요? 뭐예요? 3i. 얘는 뭐예요? 4. 그 다음 뭐겠어? i의 거듭제곱은 4주기 반복이니까. 그 다음 뭐겠어? 마이너스 5i겠지. 그 다음 뭐겠어? 마이너스 6이겠지. 그 다음 뭐겠어? 플러스 7i겠지. 그 다음 뭐겠어? 플러스 8이겠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i의 거듭제곱은 4주기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결국 i의 거듭제곱에 의해서 개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4개씩 묶으셔야 돼요. 이 4개의 계산 결과는 얼마야? 2 플러스 2i지. 그러면은 얘까지 다 더하면 뭐겠어? 그러니까 잠깐만 그 다음 거 봐봐. 그 다음 거 4개 다 더하는 거지? 2 플러스 2i지? 그러니까 4개씩 합치면 2 플러스 2i씩 추가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다 규칙인 거야. 그런 규칙을 발견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까지 발견한 상태니까 이 제시된 값이 10 플러스 10i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10 플러스 10i였으면은 답이 얼마나 건데?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 10 플러스 10i를 만족하는 n을 보냈으면 n이 얼마인 거야? 졸지 마세요. 10 플러스 10i를 보냈으면 n이 얼마인 거냐고. 아니 4개당 2 플러스 2i라니까. 그게 20인 거지. 4개가 5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에 5배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0 플러스 10i였다면 20이 답이었을 건데 10 플러스 10i가 아니라 10 마이너스 11i니까 20은 답이 아닌 거야. 오케이? 10까지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20 근처에 있는 게 답이겠다는 예상을 해야 돼. 보기를 봐봐. 답은 5번인 거야. 대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갈게요. 여기 쭉 가요. 쭉 가다가 20번째 수는 뭐야? 20번째 수는 뭐게요? 마이너스 20이겠죠. 그 다음 뭐게요? 마이너스 20. 네,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i죠. 자, 보세요. 방금 우리의 분석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면 얼마라고? 10 플러스 10 플러스 10i. 여기다가 이거 더해봐. 얼마야? 10 마이너스. 얼마 나왔지? 그래서 한 개 더 필요하니까 n21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알아들었나요? 문제 질이 좋다는 느낌이 안 들죠? 여러분들 아직 초보자라 가지고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문제 질이 아주 좋다. 보통 이제 질이 좋은 문제는 다 적어요. 학평 기출. 저런 걸 가지고 문제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거 뭐 숫자 바꾸면 되거든요. 숫자 바꾸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꿔서 학교 내시면 되고 그러는 거야. 7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숙제로 넘기고요. 8번도 안 풀어드리면 못 풀 수 있으니까 풀어드릴게요. 6-8번 1번 복소수 Z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Z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다음 조건이 이렇습니다. 2 빼기 I 곱하기 Z방 더하기 4I 곱하기 Z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I 이렇게 있어요. 보통 X를 구하라 그러면은 X에 관한 방정식을 주고 X를 구하라 그러면 1차 방정식이면 뭐 이렇게 넘겨 자주 하면 되는 거고 2차 방식이면 인수분해하든지 근형을 쓰면 되는데 얘는 Z를 구하라고 했는데 Z만 만약에 있잖아요. Z만 있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식은 Z에 대한 1차 방정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4i를 나눠 붙인 거예요. 4i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i가 답인 거야. 만약에 이게 없어 이게. 이 부분이 없어. 그러면은 Z바가 2 빼기 i분의 빼기 1 더하기 4i 거겠지.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바를 씌우면 Z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Z가 쉽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Z밖에 없었으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Z랑 Z바 두 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도 Z를 알 길이 없다.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세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요 두 놈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두 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Z 혹은 Z바를 식 정리 Z바를 일반적인 방정식의 배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Z를 A 플러스 B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A, B는 실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여기 다시 넣어서 푸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넣고 나면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개쉬운 문제로 바뀌어요.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을 쓰면 돼요. 가볼게요. 2 빼기 i에 Z바니까 A 빼기 BI라고 써야 돼요. 그럼 Z를 A 빼기 BI라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건 줄 아세요. 더하기 4에 Z는 이거 A 플러스 BI는 빼기 1 더하기 4 됐죠? 그러면 그냥 왼쪽에 실수 부분, 호수 부분 간단히 정리만 하면은 A, B가 실수로 세팅된 상태니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따라서 A, B에 대한 방정식 두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수 부분을 조금 암산을 해서 바로 정리하겠어요. 요래요래 해서 2A 요래요래 해서 마이너스 B 요래요래 해서 마이너스 4B 2A 마이너스 5B 이게 좌변의 실수 부분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허수 부분 갑니다. 요래요래 해서 마이너스 A 요래요래 해서 플러스 4A 합치면 3A 요래요래 해서 마이너스 2B 3A 마이너스 2B가 우변의 호수 부분을 보시면 4지요. 이렇게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 B 찾는 건 껌이지. 찾아가지고 여기 넣어주면 Z를 요구한 Z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2번도 똑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통해서 풀어주시면 돼. 근데 증명 문제라서 여기 놔둘게요. 이런 거 한 번 보여주면 또 못 알아듣거든요. 이 세팅 은근히 못해 학생들이. 그동안에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이제 그 역사는 반복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울지 다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 쉬었다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다. 휴식.